네,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부터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서울시장과 관련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세월호 기억 공간 문제도 있고요. 한강 르네상스 시즌 2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도 궁금하고, 또 안심소득 시범 사업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궁금한데요. 이를 바라보는 김인호 서울시 의회 의장의 시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김인호 안녕하세요. 서울시 의장입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 취임하고 한 넉 달 정도 흐른 거죠? 어떻게 좀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손발은 좀 잘 맞는 것 같습니까, 의장님? 예, 서로 천만 서울 시민을 위해서 서로 협치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협치가 정말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서로 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세월호 기억 공간이 있잖아요. 예, 예. 일단 지금 이 해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의장님이 제안을 하셨고, 오세훈 예. 시장도 검토하겠다라고 답을 했다라는 보도까지는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예. 그 뒤에 소식이 없네요. 어떻게 좀 진척이 된 게 있습니까? 예, 29일 날 조찬 회동을 해가지고요. 네. 저희가 그 유족분들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네. 좀 논의를 해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죠. 그래서 이 시장님께서 신중하게 고민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아마 물밑으로 지금 유족분들과 비공개로 좀 대화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공개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시에서도 그런 입장을 발표했던데요. 그래요. 예, 다행이네요. 예. 그러니까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면. 예. 그러면 일단 좀 그 의회 입장에서는 그 서울시와 유족 간의 대화 결과를 일단 좀 지켜본다, 이런 입장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예. 어쨌든 양 당사자인 시와 유족분들이 평행선을 걷고 있었는데요. 그나마 지금 대화가 시작됐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또 시의회 역할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또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은 애당초에는 이제 안산 화랑유원지에 이제 기업 공간이, 그러니까 저기 그 공간이 마련이 되면 그쪽으로 옮기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그러니까 입장이었잖아요, 처음에는. 예, 처음에 이제 그런 의견이었는데요. 시장님께서도 굳이 꼭 안 된다, 그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제가 대화를 해보면 이제 강원 재구조화 사업이 끝난 이후에 한번 논의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의견도 가지고 계셨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좀 비공개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니까 좀 그 결과를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예. 저기 일전에 그 강남구청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오세훈 시장의 방역 행정 태도에 대해서 어떤 좀 지적을 하더라고요. 지금 서울시의 방역 행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예, 저도 그래서 전에 좀 방역 관련해서 순서도 하고 한 적도 있고 그러는데요. 네. 그때 취임해서 이제 경향이 없어서 좀 방역에 대해서 등한시 좀 아닌 그런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가볍게. 그러나 이제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요즘에 1,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좀 방역에 대해서 소홀한 거 아닌가 해서 이제 여기저기서 여러 이야기 또 좋은 순서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방역 현장도 열심히 찾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열심히 찾고 있나요? 근데 그 자가검사 키트 보급 사업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건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까? 예. 구입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근데 그 별로 효율성 없다라는 보도를 제가 얼마 전에 보고, 그러니까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건 의회 차원에서 지금 평가가 좀 나왔나요?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찬반 의견들이 있는데요. 좀 일부 효과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또한 중앙재난본부와 협의를 잘해서 진행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재난본부하고 방역은 말 그대로 지금 상황이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와 협의를 잘 해 나가야 이 방역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그 중앙 차원의 입장은 나온 바가 없었습니까? 진단키트 관련해서 중앙재난본부에서도 전에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그 관련해서도 시와 좀 협의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와 협의 중이다. 알겠습니다. 계속 협의가 계속되고 여러 가지에서 지금 되고 있는 건데요. 제2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좀 구체적인 내용 좀 일단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는 한강인데요. 이제 접근성이나 이용 효율 높이는 그런 사업을 좀 추진하겠다. 이걸 르네상스 2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워낙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라 이제 의회 차원에서도 심도 있게 좀 지켜보고 좀 논의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강변 관련 일은 이제 한강변 주변 그 아파트 층고 제한 이런 거 막 몰려 있어서요.
조심스럽게 아마 심도 있게 논의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아파트 층고 제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이제 한강변 뭐 접근성 문제라든가 또 개발 또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 아마 층고 제한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건 좀 이따 여쭤보고 지금 그 르네상스 시즌 2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강공원 나들목을 새로 만드는 사업도 있고 기존 나들목을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있고 뭐 이런 건데요. 기존에 있던 이제 노후된 그런 나들목을 좀 뭐 리모델링하고 보완하겠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 시민들의 접근성을 위해서 또 신규로 신설하겠다는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여기에는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투입이 되려면 시의회의 어떤 그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의회 차원에서 심의를 거친 결과입니까? 아니면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이제 심의도 해야 되고요. 예. 또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의회의 그런 과정을 거쳐야겠죠. 예산 심의도 받아야 되고 투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의회의 어떤 그럼 이제 심의가 기다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의장님 개인 견해로 올 때 이 사업의 어떤 필요성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첫째는 이제 시민들의 편익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민들이 원하시고 또 시민들이 한강을 많이 찾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한 한강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좀 뭐 모델링도 하고 좀 더 나들목 신설도 하고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이제 그 난개발 토목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근데 이게 그 한강공원 진입하는 문제가 난개발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이제 여기저기 뭐 다 토목공사 아니겠습니까? 현상이. 그래서 그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우선 순위도 또 정해야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제 사업이 되면 또 이제 주변 교통 문제도 발생을 할 거고 주변 또 상권 문제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경우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아파트 층고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들목이 없던 곳에 하나의 어떤 그 나들목이 생기게 된다면 그러면 그 지역의 어떤 아파트 층고 제한이 다시 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이제 아파트 지금 35층 규제해 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강 개발과 또 주변 아파트의 그런 구조, 그다음에 그 층고 완화했을 때의 그런 한강의 그런 접근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는 전체적인 그 도시 계획과 함께 맞물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의장님이 보시기에 오세훈 시장이 이른바 르네상스 시즌 2를 들고 나온 이유가 아파트 문제하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겁니까? 뭐 꼭 그렇다고는 생각이 안 되게 같이 맞물려 갈 수밖에 없는 한강 개발은 같이 맞물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그 보궐선거 과정에서는 핵심 쟁점은 그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였잖아요.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이제 주택 공급을 위해서 스피드 신속 규제 하나를 이제 공약하시고 또 그걸 좀 추진하시려고 그랬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또 부동산 가격이 좀 폭등하고 또 근래에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그 정책이 꼭 이렇게 빨리 서둘러야 할 일인지 그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잘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바로 이제 움직임이 들어가자마자 지금 폭등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시고. 예, 그렇죠. 지금.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사업을 다시 또 본격화하는 순간에 또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요. 또 주변 그런 거주 또 상권 관계자들과 협의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론 수렴도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서울시 의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는 좀 이미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뭐 의견들이 있었고요. 찬반 의회 내에서도 찬반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부에서 시에서 의회로 이 안건을 넘겼을 때 의회 차원에서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것도 그러니까 만약에 추진을 하려면 서울시 의회 차원에서 조례 개정이나 이런 절차가 반드시 그러니까 그 필요한 어떤 사업이 되는 건가요? 뭐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요. 또 예산이 있어야 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산 문제도 있고 그다음 제도적 그런 조례 개정이라든가 그런 심의 과정도 있고 여러 현안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게 지금 뭐 그러니까 뭐 이게 속도전으로 갈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전혀 아니네요. 이미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뭐 취임한 지 넉 달이 지나긴 했으면 뭐 속도전 이야기하기도 뭐하긴 합니다만. 주택 문제, 공급 문제가 이게 단시간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연아 SSG 사장 후보자는 이제 사퇴를 했고요.
예. 지금 그 이 사장 인사 문제는 지금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우리 김연아 내정자께서 이제 자진 사퇴하셨는데요. 예. 그 일반 시민의 그런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내정이어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요.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또 능력 있으신 분들이 응모해서 예. 이제 그 인취 과정에서 또 이제 오전 시장님께 또 추천하면 거기서 두 분 중에 한 분을 내정해서 다시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김연아 후보자를 애당초 그 선정을 했던 인사 마인드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의장님? 핵심 문제가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또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 일반 시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훌륭한 분을 좀 내정해서 네 사람 먼저 챙기는 것보다 이 능력 있는 사람 또 일반 시민 눈높이에 맞는 사람을 선정 이후에 또 네 사람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 눈높이와 또 일의 능력 업무 이런 걸 잘 보셔서 예. 앞으로 잘 하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의장님 그 이 말씀의 키워드는 네 사람인 것 같은데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예. 뭐 더 안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관련해서 SH만이 아니라 서울시 산하기관장이 상당수가 공석이라는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예, 지금 11곳이 공석 인상이고 또 빌 예정인데요. 예. 실은 한 1년여 동안 이제 이 시장 고리 상태에서 선임을 할 수도 있었지만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서두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훌륭하신 분을 잘 뽑으시라는 그런 취지의 뜻도 있었죠. 그래서 아무튼 많은 기간이 비어 있는데 공석인데요. 시장님께서 그런 훌륭하신 적합한 분을 잘 뽑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또 눈길을 끄는 사업이 하나가 있는데 안심소득 시범 사업을 다음 달부터 추진한다 지금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소득 하위 25% 저소득층 가구에 기준 중위소득 미달액의 50%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한 월 최대 91만 4천 원 정도가 지급이 될 거라고 하는 거고 물론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대상은 500가구로 한정이 된다는 건데 일단 이 시범 사업에 대해서 의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좀 발표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다음 달부터는 시행이 아니고요. 준비하겠다는 걸 발표하신 거고. 잠깐만요. 그다음에 재원. 시행이 아니라 준비? 예. 그럼 시행은 언제부터 한다? 안된 상태입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까? 포함돼야 할 사업이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준비해서 이제 내년 예산 확보해서 내년에 시행은 되는 거죠. 시행은 내년부터. 예. 그러면 지금 그 서울시가 잡았던 시범 사업의 내용이 이건 맞습니까?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예. 그러면 맞습니다. 이 정도 시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시에서 시범 사업으로 한 500가구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한 70억 정도 70억 예산 소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선결돼야 할 문제가 또 많이 있습니다. 또 의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나 차상혜택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포함됐을 때 그러면 그 외에 이제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다 줄여야 된다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잠깐만요. 그럼 기초생활 급여를 제하고 이걸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접근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선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요. 또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안심소득의 대상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 기존에 받고 있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겁니다. 근데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격 추진을 예고하는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당장 계획은 3년에 걸쳐서 시범 사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3년 동안? 근데 내년에 500가구를 예상하고 있는데 과연 500가구 가지고 이게 시범 사업에 의미가 있는지도 좀 의문입니다. 그러면 할 거면 시범 사업 대상을 넓혀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의장님? 제대로 표본을 뽑아서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몇 가구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의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한 몇천 가구는 돼야 뭐가 좀 표본이 제대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시범 사업 한다고 그래서 이 귀중한 혈세만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일단 그 시범 사업 대상을 넓히는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내용도 그러면 기초생활급여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기 없애고 이걸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걸.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다음 달부터 준비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제 의회에서 심의 대상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워낙 어찌 본다면 이제 서울시에서 만약 이걸 한다면 이것이 이제 어떤 결과를 빚을지가 또 이제 전국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건 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업에서 이제 관심 있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이제 아직 시동도 걸리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었습니다.